다음 소식 넘어갈까요? 네. 중국 또 송 작가님을 또 기다리는 분들이 많은데 중국 전문가 송 작가님의 해설이 필요한 뉴스입니다. 중국이 국내 중견 게임사인 컴투스의 모바일 게임에 대한 자국 내 서비스 허가를 승인을 했습니다. 이게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중국 쪽이 취한 경제 보복, 이른바 한학령이라고 하죠. 이거 개시 이후에 3년 9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벌써 3년 9개월째 됐군요. 네, 한겨레 기사입니다. 처절하네. 네. 한한령 풀리나? 중국 3년 9개월 만에 한국 게임 허가. 중국 국가신문 출판사는 전날 2020년 수입 온라인 게임 승인 소식 자료를 냈다. 이를 보면 베이징 예술과학전자출판사가 수입한 컴투스의 모바일 게임 서머너스 워, 천공의 아레나를 비롯한 96개 게임에 대한 판호를 승인 발급했다. 컴투스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의 한 통화에서 2일 저녁 중국 당국으로부터 판호를 받았다며 게임 서비스는 내부 준비를 마치는 대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머너스 워는 2014년 6월 글로벌 출시한 모바일 게임으로 컴투스 쪽은 2016년 말 이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을 중국 정부에 신청한 바 있다. 컴투스 쪽은 중국 당국이 판호를 발급하면서 이유나 배경 등은 설명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6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 당시 강경화 장관은 양국 간 문화 콘텐츠 분야 협력 활성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속 소통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한 바 있다. 이거 자체를 일종의 이제 하나는 전체 해제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렵나요? 네. 사실 한한령은 중국 입장에서도 그 양날의 칼 같은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한국 컨텐츠를 받아들이고 한국 컨텐츠를 비슷하게 하고 한국 드라마를 받아서 흥행을 시켜 보니까 네. 내수 발전이라든지 VOD 산업의 발전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충분히 있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한국 문화를 통해서 내수를 이만큼 올리는 과정을 보면서 이거를 한한령으로 때리게 되더라도 충분히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봤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모든 광고 안에서 한국 모델을 다 내리고 한국에서 수입한 플롯이나 이와 관련된 거 못 만들게 하고 그다음에 각종 이거 이제 짝퉁으로 베껴 쓰기도 많이 했거든. 그것도 못 하게끔 하면서 이걸 막았어. 그리고 자체적으로 니들이 만들어 봐라고 맡겼단 말이야. 그랬더니 폭망한 거야, 엔터 시장이. 지네들이 직접 해보니까 전혀 재미가 없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제 그 드라마 같은 것들을 스스로 제작해갖고 만들어내는데 촬영, 조명 이런 거 다 하겠지. 가장 중요한 건 스토리텔링이잖아. 그렇죠. 그렇죠. 작가력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별에서 온 그대 상속자 태양의 후예가 인어 아가씨와 만난 까닭은 뭐 이런 식의 드라마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다 짬뽕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봤던 거. 그 봤던 것들을 다 짬뽕해가지고 갑자기 과거에서 왕자가 말을 타고 현세로 왔는데 알고 보니 외계인 여자를 만났는데 이 여자가 인어였어.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스토리텔링을 만들어가지고 분위기만 비슷하게 했고 이걸 끌어가는 식의 드라마가 나와버리는 거고. 미치겠다. 푸른 바다에 그러니까 아무튼 인어가 또 들어가는 거지 거기. 별에서 온 상속자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 뭐 상속자의 품격 막 이런 것처럼 막 말도 안 되는 드라마들을 만들어 내갖고 이걸 끌어들이게 되는 거고요. 대박. 특히 이제 공연이나 뭐 음악이나 음반이나 이런 쪽에서는 완전히 엔터 시장 자체가 폭망해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뭐가 왔어? 이제 사드가 아니라 코로나가 왔잖아. 코로나19. 애들이 이제 전부 집에 처박혀가지고 이런 거 다 보고 있는. 다 이것만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 거 말고는 볼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야. 이게 우회해갖고 돌려갖고 다 그렇지. VPN으로 해외로 그렇지, 나가버리니까 가설사설방 통해가지고 그 태양의 후예 사설 하나를 같은 가지고 4조를 벌어들인 지금에 있는
최고 VOD 서비스 업체 같은 경우에는 한국 콘텐츠가 없이 중국 콘텐츠로만 이걸 운영하다 보니까 적자가 수십조 원으로 그냥 확 늘어나 버리는 거야. 나스닥 상장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우린 자체적으로 문화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점을 인정하게끔 되는 거란 말이지. 근데 문제는 한국에 있는 드라마나 이것들이 들어왔을 때 그 중독성이나 영향력이 너무 큰 거야. 중국 애들이 아예 무너져 버리는 거지. 전통 문화라든지 중국 문화에 대한 것들을 전혀 받아들이거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뭐 한복이 중국 거였느니 한국에 발생한 모든 문화는 사실은 우리가 원류라서 그렇지 다 짝퉁이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진짜.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전 같지가 않아요. 이제 우리나라가 중국에 들어가서 엔터 사업을 하든 또 거기에 진출을 하든 예전처럼 턴키로 주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개수되는 걸로 해서 개런티를 해주지 않으면 중국에서 안 한다라는 식으로 우리도 단단해진 거야. 결국 한한령은 우리 엔터가 갖고 있었던 커다란 시장, 중국이라는 커다란 시장을 잃어버리게 만든 건 맞아요. 근데 그 잃어버린 시장을 복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월드와이드로 나가버린 거야. 그래서 중국보다 더 큰 시장을 찾아냈고 넷플릭스라고 하는 최고의 파트너를 찾아낸 거지. 아, 넷플릭스. 만일 넷플릭스의 접속이 늦었고 중국하고의 드라마 컨텐츠에 대한 교류가 좀 빨라졌으면 지금 오히려 넷플릭스가 누리고 있는 글로벌한 인기들을 사실은 중국이 독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 그랬으면 우리도 조금 중국풍으로 잘못 빠져들었을 수가 있어. 왜냐면 걔네들한테 입맛에 맞춰줘야 되니까. 근데 그 넷플릭스를 시도를 가장 빠르게 하신 분이 봉준호 감독 아니에요? 그렇지. 봉준호 감독은 이제 국내에서 약간 반골로 찍히는 바람에 예, 옥자 이후로 미국에 가갖고만 하겠다 그래서 뭐 설국열차나 뭐 이런 거 할 수밖에 없는 그 입장이 있기도 했었습니다만. 진짜 되게 슬퍼요. 옥자를 보면은 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 진짜. 왜? 옥자야. 옥자가 참 맛있게 생긴 돼지인데. 근데 그 돼지는 맞지? 네, 맞죠. 그 돼지의 변종인 거 맞잖아. 아무튼 어찌됐거나 이러한 문화 콘텐츠의 일종의 그 디딤돌이 돼준 거야. 한한령은. 그러니까 지금 이걸 해제한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여기에 대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부분을 쉽사리 개방할 수도 우리가 들어가지도 않는 시장이 됐다는 거지. 다만 네, 옥자는 하마와 돼지 합성이랍니다. 아 그래요? 네. 하마는 맛을 못 봤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그거가 이제 그 상충이 안 되는 이런 게임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한한령과 상관없이 한국 게임들이 중국에 많이 진출했어요. 카카오톡 안에서 하는 모바일 게임들 전부 중국 버전으로 출시했고요. 우리나라 배틀그라운드 같은 세계적인 게임도 중국에서 수입 허가를 안 해주니까 아예 그 포맷으로 중국에서 짝퉁으로 새로 만들었어. 근데 엔지니어들을 다 우리가 보내줘갖고 만들었기 때문에 일종의 외전 같은 형태로 지금 중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안에서는 교류가 지속돼 왔기 때문에 이 자체를 한한령에 대한 전면적인 해제로 보기에는 조금 시기상조적인 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돼서 뭐 시진핑이 오면 어디 주가가 오르네, 무슨 종목이 오르네 이런 기대는 안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특히 엔터주들이나 게임주들 같은 거 위주로 해갖고 유통주들 같은 걸로 해갖고 야 시진핑 오기만 하면 이거 대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도요 중국으로 이제 다이렉트로 갈 이유가 없어졌다니까요. 중국 없이도 지난 3년 동안 더 왕성한 성장을 했잖아. 그리고 훨씬 도덕적인 파트너를 만나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인 파트너? 정산은 제대로 해주는. 정산은 제대로 해주는. 아니 얼마 벌었고 얼마 나왔는지 정산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게임 이거 지네들 사이트에서 돌려주고 70% 만든 거 우리가 만드는 70% 지들이 먹고 30% 우리 나눠주는데 그나마도 사기를 쳐갖고 그 돈을 떼먹는 놈들이거든. 접속수를 조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도덕적인 애들한테 해줄 필요 없다.
어차피 쟤네들은 자생해가지고 대한민국의 문화 콘텐츠를 뛰어넘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인제는 제값받고 제대로 대접받아서 들어가기 전에 중국에 섣불리 막 염가로 진출할 더 이상의 가치가 없다라고 상황이 바뀐 거를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중국하고 일본에서 BTS 짝퉁들이 나와? 중국은 시대소년단, 일본은 탄도소년단. 탄환이 아니고. 다 멤버도 BTS하고 똑같아. 7명씩이야. 제가 찾아봤거든요. 근데 일본 짝퉁이 제일 후졌어. 아니야, 중국 짝퉁도 마찬가지야. 아니 근데 일본하고 중국이 우리보다 인구수가 훨씬 많잖아. 그 많은 인구수 중에서 이 정도 수준밖에 못 뽑아내? 나는 시대소년단 뭐 탄도소년단에서 이게 북한 뭐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아니 그 차라리 뭐 한국에서 나온 밤턴 소년단이라든지 그건 뭐야? 밤소년단이 뭐야? BTS 시니어라든지 차라리 이런 걸 만드는 게 낫지. 니들 짝퉁 만들었다가 오히려 그 문화 수준만 더 욕처먹는 결과 나온다니까. 너무 웃긴데. 네. 근데 이게 진짜 너무 웃겨. 축구 못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게. 성영선님께서 검찰 기자단. 오! 대박. 설마 어떤 미친 엔터가 그런 걸 내려고? 의심은 되겠다. 기자 출신으로 다. 아니, 검사 아들들로 다. 대박이다, 대박이다. 너무 웃긴다. 진짜. 근데 정말 근데 왜 BTS를 노리고 만들었으면 걔들을 뛰어넘을 만한 외모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이런 걸로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왜 이렇게 성의 없이 만들어? 중국의 있을 수가 없죠. 중국의 보이그룹 뭐 크리스나 우리 엑소 왔다가 네, 눈탱이 치고 도망간 이런 애들도 그 안에 있었으면 그냥 동네 시골 애들이었어. 그렇지. 한국 와서 화장법 배우고 포즈부터 시작해 훈련 받고 뭐 이러기 때문에 그런 거지. 지네들이 자체적으로 양산해갖고 뭘 만들어내면 뭘 해도 어설퍼. 그러니까. 왜 이렇게 촌스러워 다들. 아니 근데 중국은 왜 무슨 나관중도 있고 삼국지 이런 거 있고. 그래 근데 필력이 그렇게 안 되나? 그때 그 문화 대혁명 할 때 25년 동안 대학생도 안 나왔을 뿐더러 기존에 글 쓰는 소설가도 손가락을 잘랐어요. 다 그렇지. 그거 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비판만 글을 했죠. 못 쓰게 하는 게 아니라 와. 손가락을 잘랐다니까 이 무지살벌한 놈들이. 왜? 그게 글 쓰지 말라고 응. 혹시라도 자기 비판할까? 숨어서라도 쓸까봐.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그거하고 똑같아요. 독재 정권이 우민화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정권 비판이 나오거든요. 지식인이라는 것들은 나라 운영에 하나 도움이 안 돼라고 생각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네들 말을 그냥 믿고 따라주고 해줄 홍위병밖에 필요하지 않은 거야. 이게 참새 4억 마리 그냥 1년 만에 잡아 조지든 그 문화 콘텐츠를 양산하고 운영하던 대표적인 사람들을 싹쓸이를 해버린 거야. 세상에. 그러고 난 다음에 심지어는 대학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과정 사실 다 그 교육 과정을 폐해버렸거든. 그러니까 학교를 교육 받을 그래서 그러니까 그 문화적 단절이 끊어지고 난 상태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애들은 선배도 없고 받을 사례도 없고 뭔가 제대로 볼 수 있는 게 없고, 고전밖에 없는 거야. 고전밖에. 그래서 중국의 모든 히트치는 영화들을 들여다보면 다 고전인 거야. 황후화 뭐 이런 거 또는 뭐 손오공 갖고 몇 편을 베껴먹냐 걔들이. 근데 그런 거 말고는 실제적으로 창작을 하고 써올 수가 없는 거고, 그나마 이제 한국이랑 같이 영화를 만들 땐 좀 낫는데, 한알령 입고 난 다음에 지들끼리 만드는 영화는 완전히 뭐 람보 중국판 이런 거야. 전랑 이런 거. 그래서 뭐 30억이 보고 뭐 1,900억을 벌었다는데 해외에 딱 내놓으니까 150억도 안 보는 거야, 사람들이. 아예 안 봐. 근데 지네들은 그걸 보고 막 뿌듯해가지고 와, 우리 중국 군인들이 저렇게 세구나. 람보다. 아니 네팔 가고 인도에서 두들겨 맞고 온 지가 언젠데.
그런데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환상이 깨진 거. 아, 우리의 과학 기술이 정말 지구의 위기를 구하는구나. 뭐 이런 스페이스 소설 같은 것. 다 짝퉁이고 그냥 누가 보라 그래도 볼만한 여지가 안 되는 거지. 근데 해외 작품도 중국 자본이 들어가면 완전히 망가지잖아요. 그렇지. 뮬란. 뮬란은 그 애초부터 디즈니가 중국한테 헌정한 작품인 건데 트랜스포터라든지 트랜스포머 말고? 트랜스포머라든지 네. 뭐 이런 미안 내가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얼마나 히트작이었어. 근데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중국 자본이 들어가면서 점점 많은 걸 요구해. 그 갑자기 막 만리장성 앞에서 싸움을 하고 과해. 아무 의미 없는 그 중국 여주인공들이 나오고 심지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왜 중국인만 써 그러니까 주인공이 미국인 하나, 유태인 하나, 인도인 하나, 중국인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막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네 스토리가 아주 이제 다 짬뽕이 돼버리는 거야. 세상에. 네. 아유, 아니 그래도 막 홍콩이나 이런 데는 영화 좋았잖아요. 옛날에 홍콩도 한때 좋았지. 한때 좋았죠. 진짜 그 주윤발의 영웅 본색 할 때. 주윤발 장국영 있을 때 4대 천왕 있을 때 난 장국영 팬이었는데 아, 그렇군요. 어찌 됐거나 그때 네. 이후로 똑같은 작품만 하다가 폭 망해버린 거고 그것도 뭐냐 바로 홍콩이 반환되자마자 중국식 자본과 맞아. 사상이 들어오면서 그러네. 망해버린 거예요. 아 기억을 떠올려보니까 우리 홍콩 영화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를 풍미했던 때가 반환 전이네. 그렇지. 1997년에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이 됐거든요. 그때 나온 마지막 시리즈가 영웅 본색인 거야. 아. 그 암울한 반환을 앞둔 그 다음에 그 천밀밀. 아니 그것도 있었고 반환 중경상님 아, 내가 봐서 중경상님. 이게 와. 아주 최고의 어떤 아, 그, 진짜 좋아요. 영화였었는데 난그 이해 네, 못했어. 그때까지만 해도 그 정서가 남아있으는데 딱 넘어가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류의 영화를 만들 수가 없게 돼버린 거지. 왕가희 감독 지금 전기 영화 같은 거 만들고 있잖아. 중국이 얘기해주는 전쟁 영화 이런 거 만들고 있는 사람이 첸카이거 이런 사람들 다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지역 축제에 가가지고 쇼 디자인 매니저야. 그러니까 막 강변에서 막 그 사람들이? 수변 축제, 그거 수변 축제 할 때 막 이렇게 사람들 날라다니고 막 불꽃 뻥뻥 터지. 이거 무대 디자인 하고 있다니까. 세상에. 왜 영화 안 찍고? 아니 영화를 못 내 찍는 맘대로 거지, 찍을 뭐.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도 영화를 아예 안 하는 거지. 그래서 딱 주윤발 형님이 영화를 안 찍으시는구나. 아 그거는 이제 그거는 주윤발이 홍콩 그 반대 배신하고. 시위 했다 그래갖고 응. 아예 안 써줘서 그렇고 아니 근데 재산도 다 후원 기부. 그 기부하셨잖아요. 기부를 당하신 거지. 아, 그래요? 네. 그 윤발마트라 그래갖고 대윤발이라 그래갖고 그 우리나라 그 롯데마트처럼 저기가 중국 전국에 그게 그 마트가 있었거든요. 다 뺏겼잖아 결과적으로. 저는 주성치도 좋아했었는데 웃기잖아요. 되게 아 근데 중국 연예인들 특집 한번 해도 재밌겠다. 난 주성치 식의 그런 유머가 내 코드는 아닌 것 저도 같아. 영 별로예요. 영 별로야. 네. 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결론이 난 건가? 제 첩구 송작가 TV가 나온 최고의 히트 상품. 그리고 히트다 히트. 네, 예. 가장 오래된 우리 그 방송의 스폰서이시죠. 네. 올 가을에는 선물 세트로 선물할 수 있다. 오. 같은 가격인데 소장 세트로 별도로 판매를 하고 계시답니다. 네. 고향의 맛을 선물하는데 깨끗하고 청결한 섬진강. 섬진강에서 나온 음. 화개장터 제첩국 네. 많은 주문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첩 알맹이가요 보리쌀보다 크면 이거 국산일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작아요. 원래 네. 작아요. 치킨 소울 푸드님께서 작지만 맛있는 게 국산의 특징이라고. 맞습니다. 정리를 너무 잘해주시네요. 그러니까요. 예. 한 봉지가 2인분인데 요게 500g이에요. 요게 5,000원이에요. 10개를 한꺼번에 주문하시면 5만 원. 배송비 무료입니다. 네. 화계 장터에서 식당을 실제로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혹시 그 근처에 갈 일 있으시면 꼭 거기 들리셔가지고 송작가 TV에서 봤다고 아는 척 꼭 하시고요. 뭐 하나라도 많이 얻어 드시기 바랍니다. 제첩전 달라 그러세요. 디테일로.
갈등. 아유, 죄송하지만 제작 좀 주세요. 네, 결론이 어떻게 난 거죠? 아무튼 중요한 건 한한령은 해제된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안 간다. 우리가 안 라는 간다. 부분인 거고요. 또 한한령의 해제를 통해 갖고 중국 쪽하고 컨텐츠 관련된 사업주들이 뜬다라고 하는 거는 지속적이 떨어진다 아직은.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기대치가 빨리 가갖고 주식에 네. 막 가는 거, 네, 그거는 네. 하지 마시라라는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진핑이요 내년 3월에도 안 올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죠? 왜죠? 아니 트럼프가 얘기했잖아. 6개월이라고. 아, 6개월이라고. 그 6개월 안에 중국이 작살 날 수 있는 위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제 이미 바이든하고 연결 관계가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땡트 뉴스가 되네. 도미니언을 중국계 은행이 사들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물타기 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번 대선 투표의 도미니언 조작을 위해서 중국이 4천만 달러 이상을 자금을 대준 거나 마찬가지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트럼프가 정상적으로 자기 자리를 찾는다고 하면 중국은 이제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처럼 폭격을 맞지는 않겠지만 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시련을 당할 게 분명해진다. 일단 라는 상황인 거죠. 공식적으로 중국이 처맞지 않으려면 물밑으로 겁나 많은 것들을 양보해야 될 그렇지.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 관련해서 민주당 관련해서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뿌린 뇌물 리스트를 넘길 테니 그렇지.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바이든을 갖다 바치고 바이든 아니라 그냥 클린턴하고 힐러리까지 아주 20년 묶여 있는 민주당 민주당을 인사를 다 갖다 바치고 바치고 살려주세요. 대신 당신도 미국에서 제왕하세요. 이런 협의가 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근데 아마 이제 중국은 물밑 협상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죠. 농후하죠. 왜냐면 일단 시진핑 정권 자체가 공식적으로 미국으로부터 두들겨 맞게 되면은 그 내부를 어떻게 단속할 거야. 그리고 군사적으로 이 맞짱을 뜨기에도 에이. 중국이 그 대회에 과시했던 기술력들이 다 허당이었어. 반도체도 못 만드는 것들이 무슨 최첨단 뭐 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어쩌고 이런 거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네. 지금 있는 상황에서 대만 문제만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끼어들어도 시진핑을 깨갱할 수밖에 없다. 네. 네, 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